저를 믿고 반복 학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도 제가 받은 점수 이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빅데이터 모델링 과목에서 시계열 분석입니다. 이번 강의는 빅데이터 모델링 과목에서 고급 분석 기법이고 시계열 분석입니다. 먼저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고 비정상성 판별 및 정상화, 시계열 모형의 기초, 시계열 모형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계열 모형의 기초. 먼저 시계열 성분의 요소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시계열 성분은 크게 4가지 성분으로 있습니다. 추세, 계절성, 순환 성분, 불규칙 성분. 자, 무슨 말이냐? 오른쪽 데이터를 보면 시계열 데이터죠. 이렇게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동일한 패턴이 반복이 되는데 점점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분해를 해보면 4가지 성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가 트렌드, 추세라고 하고요. 장기적인 방향성입니다. 우상향하고 있는 직선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서 이 트렌드는 직선일 수도 있고 곡선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계절성입니다. 시즌널리티라고 하고요. 주기적인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이런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계절성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아래는 사이클, 순환 성분입니다. 이 계절성보다 조금 더 주기적이지만 긴 변동입니다. 자, 제일 마지막은 노이즈, 즉 불규칙 성분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잡음인 거죠. 이 데이터는 성분을 분해를 해보면 이 4개의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계열의 4가지 성분 있죠. 추세, 계절성, 순환성, 불규칙성은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화이트 노이즈는 불규칙성 이 노이즈만 가지고 있고요. 추세, 계절성, 불규칙성 이 3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기온 데이터가 되겠죠. 그리고 추세, 좀 더 장기적인 흐름인 추세와 어떤 장기적인 주기적인 패턴인 이런 사이클, 순환성, 불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경기 지표와 같은 시계열 데이터가 이런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시계열 데이터를 이 4개의 성분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분해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시계열 데이터를 분해하는 목적은 시계열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데이터를 추세, 트렌드, 계절성, 시즈널리티, 불규칙 성분, 노이즈 이러한 이 시계열 성분의 구성 요소를 나누어서 각 성분의 역할을 그리고 형태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시계열 성분 분해를 왜 배우는가? 시계열의 구성 성분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배우고요. 추세만 제거하거나 계절성만 제거해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 모형 선택 및 고도화를 위해서 배웁니다. 단순한 평균만으로는 설명 불가능한 패턴적 구조를 이해를 하고요. 구조를 이해하면 이동평균법, 지수평합법,
아리마로 확장 가능합니다. 모델 성능 향상을 위해서 분해를 합니다. 성분별로 나누어 처리하면 노이즈에 강하고 정확도도 향상됩니다. 이런 파악을 통해서 불필요한 성분을 제거를 하고 데이터를 정상성을 확보를 하고요. 이런 정상성 확보를 통해서 예측 성능을 향상을 시키고 설명 가능성을 확보를 하고 직관적인 해석을 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이 시계열 분해 방식에는 분해 모형이 있고 계산 기법 및 예측 방법론이 있습니다. 분해 모형, 시계열을 분해할 때 사용되는 모델의 구조 혹은 형태를 말합니다. 이 분해 모형에는 가법 모형과 승법 모형이 있습니다. 가법 모형은 일반적인 분해 모형입니다. 성분 간 영향이 독립적이고 병동폭이 일정한 시계열에 적합합니다. 더하기인데요. 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계열 관측치 YT는 추세 플러스 계절성 플러스 불규칙 요인을 더해서 만들어진다고 가정합니다. 이런 가법 모형의 대표적인 예가 월별 아이스크림 판매량입니다. 기온은 여름에 올라가지만 판매량 증가는 어떤 기온만큼 급등하진 않고 고정된 수치 정도로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년 여름마다 판매량이 증가하는 이와 같은 모형이 바로 가법 모형입니다. 자, 승법 모형, 멀티플리케이티브. 자, 승법 모형. 변동폭이 추세에 따라서 커지거나 작아지는 시계열에 적합합니다. 수식은 오른쪽과 같이 이 관측치는 추세 곱하기 계절성 곱하기 불규칙 요인 곱하여 만들어진다는 가정입니다. 성분들이 서로 영향을 주며 크기가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가법 모형은 보통 성분들의 크기가 비교적 일정할 때 사용하는 거고, 승법 모형은 이런 성분들의 크기가 서로 영향을 주고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계열이 시간이 커질수록 계절성 변동폭도 커지는 경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온라인 쇼핑 거래액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산 기법 및 예측 방법론입니다. 시계열에서 추세 또는 예측을 위한 방법론입니다. 이동평균법과 지수평활법이 있습니다. 이동평균법, Moving Average라고 하고요. 이동평균법에는 단순 이동평균과 중심 이동평균이 있습니다. 자, 이 이동평균법은 일정 기간의 평균을 구해 추세 성분을 추출하기 위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3일 동안의 어떤 이동평균을 구한다라고 하면 수식은 오른쪽과 같고요. 예를 들어서 1일 주식 가격에 대한 7일 이동평균을 구하는 것들이 바로 이동평균법입니다. 그리고 이 추세선은 직선일 수도 있고요. 곡선 형태, 모든 형태가 가능합니다. 1일 주식 가격에 대해서 7일 동안의 이동평균을 구하게 되면 일별 급당락을 완화시키고 큰 흐름, 이 추세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추출할 수 있습니다. 자, 지수평활법.
과거 시점으로 갈수록 가중치를 지수적으로 줄여줍니다. 즉, 최근 시점에 갈수록 가중치를 높여주는 거고요. 수식은 이제 오른쪽과 같이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3개월 판매 데이터를 반영해 다음 달을 예측을 할 때 지수평활법 등을 사용합니다. 이 지수평활법에는 단순지수평활법, 이중지수평활법, 계절지수평활법 등이 있습니다. 자, 기출 응용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시계열 분해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계절, 추세, 잔차, 즉 노이즈는 확인할 수 있지만 예측은 확인할 수가 없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두 번째, 다음 중 이동평균법을 활용한 시계열 성분 분해법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동평균법을 활용하게 되면 추세를 부드럽게 파악할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이동평균은 자료의 단기 변동을 제거를 하고요. 장기적인 추세, 트렌드를 부드럽게 드러내는 데 효과적입니다. 원래 이 시계열 데이터가 들쭉날쭉한 변동이 있잖아요. 이런 변동이 있다라고 하면 이동평균을 취하면 부드러운 곡선 형태의 추세선이 나타납니다. 계절 성분을 제거하면 잔차를 분석할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이동평균법을 활용해 계절 성분을 제거한 후에 남은 부분이 바로 불규칙 성분인 잔차가 됩니다. 계절성을 완전히 제거하면 추세선은 곡선으로만 나타난다. 틀린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추세선은 곡선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직선형 추세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주기성을 가진 시계열에도 적용할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이동평균법은 주기적인 계절 변동을 제거하고 나머지 추세와 불규칙 요인을 파악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계절성을 완전히 제거하면 추세선은 직선 혹은 곡선으로 나타납니다. 벌써 이번 강의에 반이 지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 영상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강의 시계열 모형입니다. 시계열 모형 타임 시리즈 모델이라고 하고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현실의 데이터를 수학적, 통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만든 식 모형입니다. 이런 시계열 모형을 통해서 정량적 해석을 할 수 있고 예측 수행, 그리고 이상치 탐지, 변화점 감지를 위해서 이 시계열 데이터의 어떤 현상을 추세, 계절성, 오차 등 모형화하여 정량적으로 분석을 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시계열 모형의 종류인데요. 종류를 학습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시점과 시차에 대한 개념 차이를 학습을 했고요. 이번에는 차수와 차분에 대해서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차수는 영어로 P 혹은 Q라고 하고요. 몇 시점 전까지의 값에 영향을 받는지를 나타냅니다. 차분은 디퍼런싱 D라고 하고요. 정상성 확보를 위한 연산입니다. 차분이란 현재 값 빼기 이전 값으로 변화량을 계산하는 겁니다. 추세나 계절성을 제거를 하여 정상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시계열 모형, 아리마와 사리마 등의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1차 차분은 현 시점의 관측값 빼기 이전 관측값입니다. 이런 차분을 하게 되면 평균이 일정한 시계열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계열 모형에는 자기회귀 이동평균, 자기회귀 이동평균, 자기회귀 누적 이동평균, 계절형 자기회귀 누적 이동평균. 자, 점점 더해지는 게 보이죠? 모형을 점점 합치거나 그리고 거기서 뭐를 추가를 해서 모형을 확장하고 있는 패턴입니다. 자, 자기회귀 오토 리그레시브라고 하고요. 우리가 AR이라고 하고요. 이전 시점 값이 현재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요. 평균 주위로 진동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정상시계열 모형입니다. 우리가 ARP, 여기서 P는 차수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P가 1차일 때는 식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즉, 이전 시점에 영향을 받는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YT는 이전 시점인 T-1까지의 이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해당 값이 자기회귀 개수가 되고 해당 값이 백색 잡음이 됩니다. 이동평균 MA라고 하고요. 현재의 오차와 이전 시점의 오차가 결합되어 생성됩니다. 짧은 주기에 불규칙한 패턴을 가지고 있고요. 정상시계열 모형입니다. MAQ, 이때 Q는 차수가 됩니다. MAE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이전 시점까지의 값에 영향을 받는지를 나타냅니다. 수식은 이와 같고요. 이동 평균 개수가 되고 백색 잡음이 됩니다. 자기회귀 이동 평균은 ARMA, 알마라고 하고요. 즉 자기회귀와 이동 평균을 더하기 한 겁니다. 혼합형 모형이라고 하고요. 자기회귀적 추세 플러스 이동적 진동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정상시계열 모형입니다. ARMA라고 하고 이 차수는 P와 Q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RMA 2,1은 다음과 같이 자기회귀는 2차 차수가 되고 이동평균은 1차 차수가 됩니다. 자기회귀 누적 이동평균은 ARIMA, 즉 아리마가 됩니다. 비정상 시계열에 적용이 되고요. 차분을 통해서 정상화 후 ARMA 모델을 적용합니다. 이때 차분은 한 번을 합니다. 추세가 있는 데이터에 적합합니다. 시계열이 안정되지 않은 경우에 널리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리마 PDQ, 여기서 P와 Q는 차수가 되고 D는 차분이 되고 아리마 1,1,1은 AR 1차 차분 한 번, MA 1차가 되는 겁니다. 계절형 자기회귀 누적 이동평균, 우리가 사리마라고 하고요. 아리마 플러스 계절형을 처리를 하는 거고 비정상 시계열 모형, 추세와 계절성을 표현합니다. 두 번 차분 후에 정상화를 진행합니다. 앞에 스몰 p, d, q는 아리마, 자기회귀 누적 이동평균 모형의 차수와 차분이고 뒤에 대문자 p, d, q는 이 계절성 아리마의 구성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때 이 S는 계절 주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별 데이터는 12가 되겠죠. 이 사리마는 왜 비정상 시계열에 쓰일까요? 이 사리마는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추세가 있는 데이터, 예를 들어서 매출 증가, 계절성이 있는 데이터, 예를 들어서 겨울의 매출 증가, 즉 이런 비정상 시계열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형이 바로 사리마가 됩니다. 이런 사리마는 이런 비정상성을 차분을 통해서 정상화한 뒤 AR과 MA 성분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아리마는 추세를 가지고 있는 비정상 시계열에 사용되고요. 차분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정상화를 합니다. 자, 시계열 모형 식별 방법입니다. 자, 자기회귀 모형. ACF가 지수적으로 감소를 하고요. 소멸하는 사인 함수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 자기회귀 모형은 부분 자기 상관함수 PACF는 시차 P 이후로 0으로 절단됩니다. 자, 아래 그림을 보면 AR1, AR1차수 보면 ACF는 서서히 감소하고 PACF는 1시차에서 뚜렷한 어떤 스파이크가 있고 이후 급격히 작아지죠. AR1차수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PACF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PACF가 어느 시점까지 유의한지를 보고요. AR 차수 결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PACF가 1차에서 급격히 이렇게 절단이 된다라고 하면 AR 1차수 모델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MA 이동 평균 모형 ACF에서 시차 Q 이후로 0으로 수렴합니다. 즉 수렴한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MA 1차수는 ACF는 1시차에서 뚜렷한 스파이크 이후에 급격히 작아지고요. PACF는 서서히 점차 감소하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MA 1차수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PACF에서 어떤 시차 이후로 0으로 뚝 끊어진다라고 하면 자기회귀 모형에 적합하고요. ACF에서 어떤 시차 이후로 0으로 뚝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동 평균 모형이 적합합니다. ARMA, 즉 ARMA 같은 경우는 ACF에서는 지속적으로 감소 또는 소멸하는 사인 함수 형태이고요. PACF 시차에서는 지속적으로 감소 또는 소멸하는 사인 함수 형태입니다. ARMA, ARMA 1,1, ACF, PACF 모두 점차 감소하는 그래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출 응용 문제입니다. 어떤 시계열 데이터의 ACF는 1시차 이후 급격히 감소합니다. 적절한 시계열 모형은 어떤 걸까요? 자, MA 1차가 되겠죠. 정상 시계열 모형이면서 이전 시점 값이 현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모형은 AR 모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 시점 값이죠. 따라서 AR 1차수가 되는 겁니다. 자, AR 오토 리그레시브 자기회귀 모형, 과거의 값을 회귀식에 사용하는 모형입니다. 이동 평균 모형, MA, 무빙 에버리지, 과거의 오차항을 회귀식에 사용하는 모형입니다.
자기회귀 이동 평균 모형 ARMA, 알마라고 하고요. AR과 MA의 결합입니다. 자기회귀 누적 이동 평균 모형 아리마, 비정상 시계열을 차분하여 ARMA를 적용하는 겁니다. 계절형 아리마 모형, 계절성과 비정상성을 포함하고 있고요. 시계열 모형의 식별 방법. AR 모형에 적합한 것은 PACF가 절단되는 거고요. MA 모형에 적합한 시계열 데이터는 ACF가 절단되는 경우입니다. 알마 모형, ARMA 모형은 ACF와 PACF가 모두 지수적으로 감소를 할 때 ARMA 모형이 적합합니다. 시계열 분석에서 필기시험에 주로 나오는 것은 어떤 개념적인 문제가 나오고요. 현업에서도 어떤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반복과 학습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